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 금지 논란. 결국은 법무부와 담당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 장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자, 이 논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예. 2019년 3월경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 출국 금지되면서 출국 못하고 그 후 수사 재판 거쳐 실형 선고받은 것까지는 다들 아실 텐데요. 예. 근데 최근 공익신고서, 수사, 언론 보도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이 있지 않았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예. 밝혀진 내용 보면은 당시 민간인 신분에 불과한데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들이 수백 회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조회했던 게 밝혀졌고요. 예. 또 그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동부지검 소속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서 출국을 금지했는데 이때 작성된 서류는 이미 종결된 사건 번호를 적거나 또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내사 번호를 기재해가지고 이게 지금 서류 작성에 있어서도 허위가 있다. 또 하나 문제는 출국금지를 수사기관장이 신청해야 되는데 이규원 검사가 결재권을 위임받지도 않고 대리결재를 했다는 것까지도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국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위법한 방법을 쓴 게 아니냐. 지금 위법 수사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일단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것인데.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당연히. 예. 네. 일단 출국금지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 출국금지 절차를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서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당시 김 전 차관이 진상조사 대상이었을 뿐이지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수사 대상이었다는데 의문이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에 의한 일반 출국금지 절차를 그때 당시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거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가장 논란이 되는 긴급 출국금지 해당 여부를 보면은 출입국관리법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래서 딱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김 전 차관이 입건된 상태가 아니었어서 그때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긴급 출국금지 대상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출국금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출입국 관리 공무원 그리고 당시 진상조사의 파견 검사 가 문제가 되는 건데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거가 지금 나옵니까? 예. 먼저 출입국 사실이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조회해 볼 수 없는 내용인데 지금 수백 회에 걸쳐서 조회를 했다. 이게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라서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 170회에서 무려 700회까지 조회한 걸로 보인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권한 없이 조회하면 한 번만 조회해도 위법이기 때문에 100회 이상이라는 거는 지금 다 공통된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럼 위법이 지금 굉장히 만약 위법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죄질도 굉장히 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문건을 작성한 검사 경우 살펴보면 서류를 2번 작성했는데 첫 번째는 무혐의 처분받았던 사건 번호 기재했다가 이게 지금 종결된 사건이라서 피의자 신분이 아닌데 이 번호를 기재했던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내사 번호로 바꿨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 동부지검에 내사 번호가 그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짜 사건 번호. 그럼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 허위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서는 수사기관 장이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결재를 얻지도 않고 결재권을 위임받지도 않고 대리결재권자로 해서 스스로 지금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행사죄,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맞네요, 참. 네. 자, 당사자들 스스로도 이건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걸 부여짐직한 그런 정황도 나오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적법이다라는 해명에 대해서 힘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 사정을 살펴보면 긴급 출국금지 하기 전에는 출국금지를 서로 논의를 했던 사정들이 확인됐는데 이규원 검사가 파견검사 차원에서
이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진상조사단에서는 그런 의견이 모였다 이렇게 올렸다가 네네. 대검에서 이거 지금 피의자가 아닌데 그게 지금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의견을 받으니까 이규영 검사가 그럼 적법 절차 준수 등 감안해서 우리는 의견 없는 걸로 정리했다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뭐 적법하게 결재를 올려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좀 의문스러운 서류들을 만들고 스스로 결재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당시 적법한 절차였으면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고 게다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대검 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동부지검에 연락해서 지금 새로 딴 내사 번호를 사후 승인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까지 언론 보도에서 확인이 됐는데 적법한 절차면은 이런 사실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모순되고 충돌되고 설명도 안 되고 이런 정황들이 계속 확인됐기 때문에 당시 당사자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적법 절차를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잡고 보자. 맞습니다. 그렇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정황이. 그러면 법무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사건 초기에는 법무부가 또 바로 입장을 내지 않아서 그것도 좀 의아했는데 그 후에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 보면서 법조인들이 굉장히 좀 갸우뚱해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입장이 뭐였냐면은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랬던 건데 이 입장이 사실 법적인 반박이라고 하기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결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가피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명이 더 논란을 불러일으키니까 또 법무부는 또 이제 나중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새로운 해명을 좀 덧붙이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에도 석연치가 않네요. 자 그러면 장관에 의한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 이 해명 이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랄까요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부분 없나요? 이게 형사 절차는 굉장히 정교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장관에 의해서 출국 금지가 된 거면 그런 서류가 만들어지고 장관이 했어야 이 해명이 맞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긴급 출금을 했던 거지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일반 출국 금지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은 사후적으로 살펴볼 때 당시 가능했을 만한 규정 찾아가지고 끼워 맞춰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시 긴급 출국 금지 서류가 작성되었고 긴급 출국 금지가 된 거는 지금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장관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좀 초점이 다른 이야기 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이거 김학의 전 차관의 그 처벌 필요성에 대한 그 논의가 참 뒤엉키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김 전 차관의 그 유무죄와는 뭐 당연히 이제 이게 출금 어떤 과정의 문제와는 당연히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는 상관이 없고 따로 떼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 전 차관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출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한 사람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또 그 자리에 또 다른 어떤 범죄자를 넣어서 말해도 지금 똑같은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핵심은 범죄자라면 처벌 필요성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버려도 되나 이런 문제인데 이게 더 구체화하면 범죄자면 고문해도 되냐 뭐 그럼 영장도 필요 없냐 이렇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모두 국민하고도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란다 원칙 다들 아실 텐데 미란다는 살인범 맞았잖아요. 근데도 적법 절차 원칙 위에서 석방했었던 건데 이게 만약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미란다 살인자니까 미란다 원칙 필요 없다. 폐기해도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란다 처벌하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 필요 없으니까 폐기해라라는 거면은 결국은 나도 포기하겠다. 다른 국민들에게도 적용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명절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지 지금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명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이 사건은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범죄자 또는 뭐 내 가족, 이 모든 국민 다 넣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수사는 지금 뭐 어디까지 지금 진행돼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안양지청에서 수사 시작했는데 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검에서 전격적으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해가지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것인데, 특히 뭐 법무부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강도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압수수색 중에서는 굉장히 영장 발부받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제일 높은 경우가 발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하거나 영장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했다 뭐 이러면은 칼 완전히 뽑았다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무혐의다, 뭐 불기소다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 이거는 정말 칼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또 공정거래위에 파견된 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 사후적 피의자를 위해서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라는 이 글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 사후적 피의자가 김학의 차관이니까 그 처벌 필요성이나 그 수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한 뭐 불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프레임을 만드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쪽을 편들면서 법무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냐 뭐 이런 이제 불만을 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논란이 되는 게 실질적 사후적 피의자라는 개념이 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도 되고 문제도 되는데 최 장관님 말씀 풀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 일단 체포하고 영장 없이 뭐 압수수색 해봤는데 마약이 나왔다. 그러면은 실질적 사후적으로 피의자가 됐잖아요. 그럼 앞에 거 다 합법이냐? 만약에 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위법이고 뒤에 나오면 뭐가 발견되면 합법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러면 이거 적법 절차 원칙이 그냥 해보니까 나중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뽑기 운으로 적법 절차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그런 식이 됩니다. 이 원칙이라는 건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좀 그런 말씀이시고 이런 식이면 수사기관에서 뭐 분명히 혐의 나올 거니까 영장 없이 일단 까봐 뭐 이런 식의 수사도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만약에 뭐 수사를 했는데 뭐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당시는 위법이잖아요. 근데 뭔가 계속 파다 보니까 하나라도 나오면 이제 합법이 되니까 오히려 위법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께서 말씀하신 게 적법 절차 원칙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셔가지고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뭐 경찰이나 검사 또 이제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이것도 할 말이 많긴 할 텐데 어쨌든. 뭐 그래서 수사 관행이라는 얘기도 하시니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 만약에 2014년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뭐 이럴 필요도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대로 못했으니까. 사실은 김 전 차관의 이러이러한 혐의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아까 말씀하신 절차적인 부분들은 좀 생략하고 하더라도 꼭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아마도 이제 수사팀에서는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수사 관행이었다라는 해명도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뭐 정유미 부장검사, 이태규 부장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반박을 해서 그런 관행은 금시초문이니까 그런 관행 있으면 내놔봐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을 했고요. 또 그런 전례가 있다면 그게 이것을 덮어주는 내용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김 전 차관이 과거에 무혐의 됐던 사건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지 앞에 잘못이 새로운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 이런 개념은 특히나 적법 절차 원칙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잘못이면 둘 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지 위법은 모두 다 위법이지 뭐 나쁜 위법, 착한 위법, 필요한 위법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